양은빈이 차세리 방에서 상자 안에 담긴 아기용품과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아기가 최민서의 은목걸이에 있던 아기 사진과 완벽히 일치함을 확인하며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사진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차세리는 자신의 비밀이 알려질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차세리는 성당에서 돌아온 뒤로 줄곧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남편 양동익과 시아버지 양선출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갈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양선출은 며느리 차세리가 이제라도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대견해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고, 양동익은 사람극장 촬영을 핑계로 공정한과의 억지 우정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리의 가슴속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쥔 차세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방 안쪽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상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세리가 평생을 바쳐 숨겨온 비밀, 직접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던 아이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아기 베넷 저고리와 낡은 딸랑이,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떠올리며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차세리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을 겁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해 줄까? 라고요.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보육원 출신의 아픈 과거, 그리고 그 시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낳아야 했던 아이. 차세리에게 그 상자는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자신을 옥죄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차세리는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차가운 겨울밤 성당 문 앞에 버려졌던 아기가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수녀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지만 차세리에게 보육원은 안식처인 동시에 나는 버려진 아이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매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지낸 곳입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준 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뛰어난 미모와 언젠가 이 밑바닥을 벗어나 화려하게 빛나겠다는 도끼 어린 결심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차세리가 선택한 길은 미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누구보다 확실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차세리는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병행하며 미용 기술을 익혔고, 마침내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을 때도 차세리의 미모는 이미 온 동네의 화제였습니다. 세리 씨는 여기 있을 인물이 아니야. 연예인을 해도 되겠어. 손님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차세리의 미모는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권유로 나가게 된 지역 미인대회. 차세리는 그 대회를 자신의 비루한 과거를 씻어낼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은 고됐지만 차세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을 받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보육원에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닌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확신을 얻었었습니다. 결국 차세리는 당당히 미인 대회에서 상을 거머쥐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 마음을 열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새 생명이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질주하던 젊은 차세리에게 뱃속의 아이는 축복이 아닌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미인 대회 수상자로 이름을 알리고 이제 막 화려한 인생을 시작하려던 찰나,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는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차세리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옷을 껴입고 고통스러운 입덧을 참아가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자취방에서 홀로 아이를 낳던 날 차세리는 갓 태어난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차마 아이를 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겠어. 너를 데리고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 차세리는 피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자랐던 그 수녀원이었습니다. 차세리는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목걸이를 풀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수녀원 문 앞에 내려놓으며 단 한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지금 차세리의 손에 들려있는 최민서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셈입니다. 아이를 두고 돌아오던 길 차세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서 아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세리는 양동익을 만났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미용사로 힘들게 일했다는 것도,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화려한 과거도 양동익에게는 오히려 그녀를 더 지켜주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양동익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세리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미인대회 상까지 받고 미용 기술까지 배워서 꿋꿋하게 살아온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양동익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은 차세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차세리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양동익은 그녀의 고생한 과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태어난 딸의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이 아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돼. 그 아이는 죽은 거야. 내 인생의 아이는 양현빈과 양은빈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온정시장의 두 명물 양동익과 공정아는 이른 아침부터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극장 제작진이 두 사람의 건강한 중년 우정을 담고 싶다며 제안한 에피소드였는데요. 양동익은 이번 기회에 공정함보다 자신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화려한 골프웨어를 갖춰 입고는 마치 프로 선수라도 되냥 공정한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골프는 말이야, 힘으로 치는 게 아니야. 이 우아한 궤적과 부드러운 스윙,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해야지. 자, 내가 레슨해 줄 테니까 내 폼을 잘 보라고. 양동익은 제작진의 카메라를 의식하며 일부러 더 과장된 몸짓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한이었습니다. 평소 운동이라곤 담을 쌓고 지냈던 공정한은 골프채를 잡는 법부터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공정한이 휘두르는 채는 번번이 공 윗부분만 때리며 툭 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제작진의 한숨 소리가 양동익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양동익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림이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공정한이 자꾸만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공정한, 내가 허리를 돌리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게 골프야, 빗자루질이야? 양동익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공정한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정한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며 양동익을 쏘아보았는데요. 양동익,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아니면 망신 주려는 거야? 카메라 있다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냐고. 내가 골프를 못 치는 게 아니라 너의 레슨이 형편없는 거야. 공정한의 반격에 양동익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작진이 지켜보는 것도 잊은 채 골프장에서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 우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양동익과 공정한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한의 뻣뻣한 관절을 비웃었고 공정한은 양동익의 가식적인 웃음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촬영은 중단되었고 양동익은 씩씩거리며 골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양동익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폭풍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양동익의 집에서는 양은빈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은 오늘 공우재와 중요한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공우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양은빈은 차세리가 아끼는 화려한 목걸이와 반지를 몰래 빌려 차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양은빈은 원래 새엄마 차세리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차세리가 외출한 틈을 타 안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새엄마는 미인 대회 출신이라 그런지 예쁜 게 참 많단 말이야. 오늘 하루만 빌려 쓰는 건데 뭐 어때? 양은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세리의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보석함에는 자신이 찾던 화려한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은빈은 포기하지 않고 장롱 아래 서랍과 옷장 깊숙한 곳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양은빈의 손끝에 장롱 맨 안쪽 낡은 천에 겹겹이 쌓인 상자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양은빈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뭐야? 이런 곳에 숨겨놓은 거 보면 진짜 비싼 건가 본데? 양은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양은빈의 기대와는 달리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아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바닥만 한 그 옷을 보며 양은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아기 옷? 현빈 오빠 건가? 아니면 내 건가? 양은빈은 의아해하며 상자 안을 더 깊숙이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딸랑이랑 누군가 소중하게 간직한 듯한 아기 쪽쪽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양은빈은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상자 맨 아래 깔려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드는 순간 양은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사진 속 아기 어디서 봤더라? 양은빈은 얼마 전 공우재를 따라갔던 고깃집에서 만난 알바생 최민서를 떠올렸습니다. 최민서의 그 낡은 은목걸이 사진 속 아기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양은빈은 손을 떨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차세리가 왜 이런 사진과 아기용품들을 숨겨놓았는지, 그리고 왜 최민서가 이 사진을 목걸이에 넣고 다니는지, 그 모든 연결고리가 양은빈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새엄마가? 그 고깃집 여자애가 새엄마 딸이라고? 양은빈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쥐었습니다. 차세리가 그동안 양동익 원장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조신한 아내이자 보육원 출신의 자수성가한 미인대회 수상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과거 뒤에 숨겨진 버려진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양은빈은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은빈은 아기 사진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 상자를 대충 정리해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양은빈은 사진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곧장 최민서가 일하는 고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은빈은 서빙을 하던 최민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그 목걸이 좀 보자. 안에 있는 사진 확인해야겠어. 양은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최민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왜 내 개인적인 물건을 보여줘야 하는데?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면 나가. 최민서의 당당한 태도에 양은빈은 더욱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너 이 목걸이 사진 속 아기
너 맞지? 이거 어디서 난 건지 내가 다 안다고. 양은비는 대답도 듣기 전에 최민서의 목으로 손을 뻗어 억지로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최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양은비는 힘으로 최민서를 밀치고 펜던트를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머니 속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기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양은빈의 눈동자는 다시 한번 경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양은빈은 떨리는 손으로 최민서의 목걸이를 쥔 채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우리 새엄마가 그렇게 고귀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였다는 게 사실이었어. 최민서는 양은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고깃집에서 나온 양은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공정한과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돌아온 양동익은 집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안방 서랍이 열려 있고 차세리는 넋이 나간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사라진 사진의 행방을 찾다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는데 양동익은 그저 여보, 왜 그래? 뭐 잃어버렸어? 라며 어설프게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화려한 모래성이 양은빈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